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이 악수하는 습관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악수가 정치인들의 직업병 거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내의 모든 행사 모임에서 악수를 반드시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습관적으로 손이 나와서 악수가 되는 경우에는 3번까지 받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수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저부터 경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집권당 민주당이 코로나 차단에 도우미 역할을 하기보다는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차단 방해 책동을 하는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정부가 후베이성 방문하거나 체류한 중국인 포함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미 촉구한 바 있고요. 또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도 차단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 당에서 그때는 후베이성도 아니었습니다. 우한 지역 출신의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인종주의적 혐오라는 정말 혐오스러운 단어로 비난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런 태도이니까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뒷북 대책만 내어놓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해찬 대표는 가짜뉴스까지 막 퍼뜨렸습니다. 6차 확진자가 보건소 종사자라 다행이다. 가짜뉴스에다가 망언에다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엊그제 저희 당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무증상 감염 이걸 인정해야 된다. 정부가 WHO와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근데 집권 여당이 그냥 빈손 놓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현실에서 입증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로 부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 무증상 감염을 우리 정부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코로나를 막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비만 맞추겠다는 것인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집권 여당에 덩달아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집권 여당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되고 이해찬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그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임 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저희 당이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뒷북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뒷북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의 확산 속도가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한 폐렴의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방문 경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내일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이미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에 대해 봉쇄령을 내린 지 이미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시는 이미 소개령에 따라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한시를 떠나서 중국의 다른 지역이나 외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정부는 입국자들의 자진 신고를 통해서 후베이성 체류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입국자들의 허위 신고를 하면 잡아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 효과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한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발 입국 전면 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개국 이상이 중국인이나 중국에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발 입국 제한을 강화하면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발상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손을 씻어도 정부가 늦장 대응을 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쪽으로 먼저 하시죠. 김영태 청년 당대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여론의 기저에는 인종 혐오가 아니라 무증상 환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 27일 중국 국가위생위원회는 무증상 환자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지난 28일 무증상 환자의 전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9일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언급한 WHO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WHO와 학계가 무증상 환자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도 못한 채 근거 없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한 조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1일 평균 중국으로부터 입국자 약 1만 2천 명 중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무증상 바이러스 전파자를 정부는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철저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제라도 국민께 제대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의 AI나 구제역 이러한 전염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초등 대처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지금 현재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 우한 지역만 제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아까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도 말씀한 대로 지금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이태리, 몽골, 싱가포르, 북한 등등이 모두
중국 전역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야죠? 왜 이렇게 중국 눈치 봐야죠? 뭐 이거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가 사후 약방문의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범해서는 안 됩니다. 꼭 바로 확대해서 신종 코로나 대유행의 블랙홀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가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도 초유의 비상사태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6.1% 감소하며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 연속 뒷걸음을 쳤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것이라며 과소평가했지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타격은 내수 경기입니다. 우리 정부의 초동 방역이 뚫리고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지난 주말 식당, 쇼핑가, 극장, 놀이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대부분이 텅텅 비었습니다. 산업 현장은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끊겨서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쌍용 자동차 평택 공장이 2월 13일까지 생산 라인을 멈추기로 하는 등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한 쇼크는 자칫하면 한국 경제의 수출과 내수에 복합 악재가 될 공산이 큽니다. 현재 감염자 수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때보다 소비와 생산 활동을 더 위축시켜서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업은 물론 정부는 공급망 붕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납품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포심리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서 과도한 불안에 따른 경기 냉각을 막는 것이 급소입니다. 하나 추가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이 정해져 있는 사무실도 없이 개인 핸드폰으로 사무실 업무를 대신하는 세상인데 지금 주 52시간 근로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구시대 발상입니다. 또한 지금 52시간 근로자의 폐해가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및 의료 종사자 및 연구자들에게도 주 52시간 특별 연장 근로 인정이 지체 없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또 모든 뉴스가 또 코로나 사태에 다 덮여 있는 것 같아서 그 코로나 사태 직전에 있었던 최강욱 비서관 그 기소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국 전 장관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십시오. 정경심 교수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부탁하고 최 비서관이 이에 응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보관하여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최강욱 비서관은 자신이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사태에 대한 고심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다며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 대리 해명을 하였습니다. 후에 최 비서관은 자신을 향한 기소를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하였고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를 통한 수사까지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기소가 된 뒤에도 유일하게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날치기 기소라며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기소 결정을 비판하였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지 이쯤 되니 의문이 듭니다. 진실 공방이 남아있기에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겨야 하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조 교수를 직위 해제한 것처럼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려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드는 인물들은 이쯤 되면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보라고 즉각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한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는 민주당의 말,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그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엄청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사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로 2014년 여야 합의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되면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특별감찰관을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는 하지만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는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수차례 건의도 하였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14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에 실제로 후보자까지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지껏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제도를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창고지기가 교묘하게 CCTV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조국, 유재수, 송철호, 우리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CCTV의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일부러 자기를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가 동일하자 정부가 고시를 고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자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의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해서 시장 교란을 야기한 자에게 징역 2년의 벌이 주어진다면 과연 권력을 매점매석해서 나라를 교란하는 자에게는 과연 몇 년 징역형을 주어야 할까요? 오늘 국민들 마음속 법정에 소환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일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울리는 야당의 경고, 국민의 경고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저 대표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우한폐렴 사태에 대해서 꼭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우한폐렴에 대해서 당초 저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히 옳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입국 금지 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국무총리는 후베이 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은 2월 4일 내일부터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총리의 이 조치는 너무나 허술한 뒷북 조치입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밖의 지역에 수많은 흑진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후베이성 방문자만 입국 금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28일 청와대 앞 규탄 대회에서 저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하루속히 입국 금지를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중국 눈치 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국민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민주당과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저의 입국 금지 제안을 비난했는데 이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이럴 때는 기존의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선제적인 대책이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눈치만 보다가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나서 찔끔 따라가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이태리, 몽고, 호주, 뉴질랜드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속속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 내지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23개국이 대중국 봉쇄령을 내렸고 어제 보도에는 60개국이 대중국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일 평균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수가 32,000명에서 35,000명이나 되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중국인 입국자 내지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이렇게 많은데 후베이성 방문자만 입국 금지하는 조치로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강력한 입국 금지 조치와 우리 국민들의 중국 방문 금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입니다. 북한은 1월 22일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 중국의 혈맹을 자처하는 북한이 22일 중국 여행객 입국 금지를 했고 1월 25일부터는 국경을 아예 폐쇄하는 전면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빠른 조치를 취한 나라가 중국의 혈맹인 북한입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 중에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또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둘 다 발표한 수시간 만에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로 수정을 하는 그런 총극을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으라고 했더니 지금 정부가 중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누가 중국 관광에 나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만 보다가 뒷북치고 실기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한 폐렴 같은 전염병은 선제적으로 대통령 말씀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을 봐서 부족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매우 우려스럽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3월 신학기에 맞추어서 2월에 대거 입국하게 될 중국인 유학생들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봄학기 개강에 맞추어서 앞으로 1주 내지 2주 후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유학생들이 아마 비행기표를 거의 다 예약을 해놨을 겁니다. 이들이 입국해서 전국 각 대학 등 학교에 다니게 되면 과연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매우 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경희대학교만 개강을 일주일 연기했고 충북대는 중국 유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의 경우에는 2주 정도 휴강을 하고
인터넷 등의 강의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다수 학교들이 지금 교육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구애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해야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전국 모든 대학의 개학을 4월로 늦추고 우한 폐렴의 확산 상황을 살펴가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봄학기를 폐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이버 강의 등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가 할 일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회는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행정부의 대응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뒷북 대응,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겨우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위가 해남 보고를 받은 게 국회의 활동 전부였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이 두 거대 정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장 보건복지위, 교육위,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를 모두 소집해서 국민의 걱정을 제대로 정부에게 전달하고 정부의 뒷북 대응, 늦장 대응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정부의 올바른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수당 지도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비공개로 전환합니다.